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있잖아. 아스톤빌라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일 핫했던 이슈는 레시포드, 아센시오, 디사시 임대 영입이었습니다. 이게 왜 핫했냐 하면 분명 챔스권을 도전하겠다는 빌라가 갑자기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주급도 만만치 않으며 나이도 적지 않게 있는 선수들을 에메리는 이런 선수들 잘 고쳐 하며 죄다 데리고 오는 바람에 팬들 사이에서 아무리 급해도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냐 혹은 잘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는 등 혹평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 그래도 맨유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던 레시포드를 급여의 75%를 부담 그리고 성과에 따른 보너스 포함 최대 90%까지 부담한다는 조항을 껴서라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다른 팬들한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김에 이 선수도 사주세요 등등 말이 나오며 빌라가 중고마켓으로 전락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입은 흉작이었던 24-25 시즌 전반기 빌라 농가를 기적과 같이 풍작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입 선수들이 제대로 뛰기 시작한 입스위치 전부터 각종 컵 대회 모두 포함해서 5승 2무 1패 영입 선수들의 활약으로 시들었던 성적이 점차 탄력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리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변화를 주었길래 이렇게 팀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메리가 빌라 이전 팀에서 어떤 선수들을 영입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와 빌라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바꿈 황제 에메리가 기량이 떨어진 선수들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클럽팀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먼저 발렌시아 감독 시절에는 라마시아 출신이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방출되어 코르네아로 갔던 조르디 알바를 발렌시아에 데리고 오면서 주 포지션인 윙어를 왼쪽 풀백으로 바꿔주며 조르디 알바를 정상급 레벨의 풀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임하는 기간 동안 다비드 실바, 다비드 비아를 앞세워 3회 연속 라리가 3위와 꾸준하게 챔피언스리그에 출전시켰고 그리고 팀 리빌딩도 훌륭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다음 에메리의 최고의 시절이라 불릴 만한 세비야 감독 시절에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에 밀렸던 케빈 가메이로를 데리고 와서 유로파 3연패의 핵심 인물로 바르셀로나에서 데니스 수아레스를 데리고 와 창의적인 플레이의 주축이 되는 미드필더 역할로 배치, 브리에에서 뛰던 카를로스 바카도 데리고 오며 득점력을 한층 끌어올렸고 전 소속팀에서 애물단지였던 에베르 바네가를 데리고 와서 재능을 끌어올려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라키티치를 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진했거나 주전에서 밀린 선수들을 부활시키며 유로파 리그 3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비아레알 시절에는 이전 클럽에서보다 더 악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극강의 효율을 뽑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데리고 오든가 혹은 자유계약 및 임대로 선수단을 꾸렸는데 골키퍼는 룰리, 수비는 망디, 모레노, 오리에, 포이스, 에스투피냔, 미들지는 파레오, 코클랭, 로셀소, 공격은 바카, 디아, 단주마를 영입하며 팀을 꾸렸고 기존 선수들도 기량을 같이 끌어올리며 클럽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 우승인 유로파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올리는 등 비아레알을 강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렇게 에메리는 어느 클럽이든 간에 기량이 떨어진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팀의 핵심 자원으로 만들며 클럽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챔스로 가는 길 앞서 말했던 팀들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에메리는 아스톤빌라에 와서도 제라드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아스톤빌라를 상위권 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버렸는지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세부적인 일의 변화, 두 번째로 전술적인 변화, 세 번째로 선수 활용 방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적인 일에도 변화를 줬다는 부분은 에메리가 경기 준비를 위해 하루 16시간을 같은 경기를 4-5번 반복해서 시청하여 분석하고 선수들과의 개별적인 분석 미팅을 통해 각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이런 에메리의 열정은 선수들이 감명을 받기 적합했고 훈련과 경기에서 더 많은 몰입과 집중을 불러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전술적 조직력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선발 명단을 선수단 인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모든 선수들이 끝까지 훈련에 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술적인 변화는 제라드 시절 공격할 때 공격 인원을 대거 상대 진영에 밀어넣고 무한 크로스만 날려버리든가 수비 진영에서 많은 전방 롱패스로 볼 점유의 불안과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는
433 혹은 4321 트리 포메이션을 에메리는 점유율을 높여 안정성을 가지고 오고 역습 시 공중볼보단 낮은 전진 패스를 구사할 수 있는 442와 4231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전술 변화도 줬는데 빌드업 시에는 골키퍼와 수비진들이 느린 템포로 상대 압박을 유도한 다음 중앙 미드필더에게 패스해 체력의 우위와 소유권을 가지고 오든가 풀백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시작하는 전술로 바꿨습니다. 특히 이 전술에서는 중원에 더글라스 루이스와 카마라, 맥긴을 배치하며 상대 압박을 유도해서 받은 패스를 한 번 더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의 압박을 벗겨내고 뛰어가든가 풀백에게 혹은 침투하고 있는 와킨스와 디아비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줘서 득점을 뽑아내는 최고의 루트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서 상대의 패스를 끊어내는 역할과 온더볼 상황에서 공을 뺏겨 상대 역습이 시작될 때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하여 발빠른 공격수들을 묶는 동시에 수비수들의 체력을 아낄 수 있게 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사사이 지역 방어로 더더욱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게 만들어 제라드 시절보다 훨씬 체력 소모를 덜하게 되고 안정성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효율적인 축구를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수 활용 방법인데 먼저 와킨스의 경우에는 스트라이커지만 주 활동 범위였던 측면 지역에서 중앙 지역으로 이동시켜 상대 수비 뒷공간 침투하는 역할로 바꿔줬는데 22-23 시즌 제라드 부임 때까지는 단 2골밖에 없었던 와킨스가 에메리 부임 이후에 22-23 시즌에만 13골을 추가적으로 넣으며 큰 변화를 가져왔고 베일리도 에메리가 오기 전까지 많은 기복과 2골의 득점밖에 없었지만 에메리가 부임한 뒤부터 와킨스와 같이 빌라에서 51골을 기여했고 측면에서 수비를 1대1로 묶어두는 용도로 많이 기용되며 빌라의 득점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부엔디아를 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 변경시켜 공격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고 더글라스 루이스는 중거리 슛과 수비적 능력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며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타이론 밍스, 에즈리 콘사는 수비 라인의 안정성을 부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특히 밍스 같은 경우는 제라드가 버리려고 했던 수비 자원이었는데 에메리가 밍스를 고쳤으며 좋은 왼발 센터백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후로 무사 디아비, 파우 토레스, 유리 틸레만스, 니콜라 자니올로를 영입하면서 기존 선수들의 기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스쿼드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22-24 시즌 리그 4위와 42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빌라농가 구하기 성공적인 23-24 시즌을 보낸 에메리는 그 다음 시즌인 24-25 시즌에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많은 영입과 승점 10점을 삭감시킬 수 있는 PSR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자원이었던 더글라스 루이스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결과 9라운드까지 4위라는 좋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뒤부터는 갑자기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것 마냥 성적이 계속 아래로 내리박혔습니다. 원인은 UEFA 네이션스 리그를 시작으로 챔피언스리그, FA컵, 카라바오컵을 병행하면서 주전들이 계속 갈렸고 그러면서 부상자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에메리의 전술에 차질이 생긴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빌라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도 많은 영입을 지원했습니다. 말런, 가르시아는 완전 영입, 레시포드, 디사시, 아센시오는 임대 영입으로 데리고 오며 스쿼드를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대를 해온 선수들의 퀄리티였는데 챔피언스 리그를 바라보겠다는 빌라가 기량이 떨어지고 나이도 많고 급여도 많이 받아가는 퀄리티 떨어지는 선수들을 왜 데려왔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이름값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기식 보강을 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했던 게 일단 레시포드를 보자면 맨유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모림의 전술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 윙백이랑 위치 겹치는 모습이 허다하게 보였고 아모림의 전술에서 레시포드 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이었는데 그 위치에서 측면으로 대각 이동하는 움직임은 별로 좋지 못했기도 하고 패스 판단도 느렸으며 같은 팀 선수가 찔러줄 땐 위치 잡고 서 있고 정확한 패스를 줄 땐 레시포드가 침투하는 손발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컸던 건 박살난 워크의식이었는데 가끔 보면 병장식 축구와 몸싸움 경합도 안 하고 주급 삭감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떼부리는 박살난 워크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아센시오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 시절 승부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득점을 많이 했기에 스탯 줄여서 스찌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이미 승부가 갈린 경기에서만 좋은 득점을 뽑아냈으며 매번 자주 다치는 부상 이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때는 꼭 윙어 말고 중앙에서 뛰겠다며 PSG에 갔지만 PSG에서도 영락없이 윙어를 뛰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PSG에 가서도 부상을 매번 당하며 자신이 유리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사시인데 디사시는 생각 외로 큰 덩치에 비해 부상도 없고 수비도 잘해서 좋은 임대 선수가 아닌가 싶겠지만 첼시 시절에 혼자 라인 맞추지 못해서 뒷공간을 허용한다든지 스피드가 부족해서 따라가질 못한다든지 경기 중에 일관된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해 잘하다가도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첼시 팬들 사이에서는 멍청하지만 착한 친구라고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큰 단점들을 안고 있는 선수들이 보강 자원이다 해서 데리고 왔으니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의문이 돋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작 같은 존재. 이런 의문들이 계속 떠돌아다닐 때 에메리는 임대 선수들을 전술에 잘 녹여서 아센시오는 8경기 7득점, 레시포드는 9경기 4번의 도움, 디사시는 철벽 수비, 그리고 제대로 뛴 입스위치전부터 각종 컵 대회 모두 포함해서 5승 2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을 빠르게 변화시켜 성적을 내게 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선수는 누굴까라는 에메리의 확고한 관점에서부터 영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에메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전술 전략을 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23-24 시즌에 아주 잘했던 공격 루트인 측면에서 컷백 후 슈팅을 가져가는 루트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살려보려고 했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24-25 시즌 초중반에는 측면 돌파형 베일리가 부상과 기량 하락으로 잠시 주전 스쿼드에서 실종되는 바람에 제일 잘했던 공격 루트를 써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램지와 맥긴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둘 다 돌파하는 유형이라고 말하기 애매모호했기에 어쩔 수 없이 와킨스와 듀란만 믿고 중앙으로만 공격하는 루트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비해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며 답답한 경기도 많았고 중앙으로만 공격한다는 걸 파악한 다른 클럽들이 중앙만 막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승점을 잃은 경기들이 하나 둘씩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잘했던 공격 루트를 살리기 위해 측면을 잘 뚫어줄 수 있는 선수인 레시포드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단순히 레시포드가 측면을 뚫는 유형의 선수라서 영입을 한 게 아닙니다. 리그 몇 경기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영입 선수를 빠르게 적응시키려면 4-2-3-1 포메이션을 많이 터득하고 이해한 선수를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레시포드는 테나우 시절 4-2-3-1에서 많이 뛰기도 하고 잘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선수다라고 판단하여 영입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 레시포드를 기용하면서 작년 23-24 시즌에 골을 많이 넣었던 루트였던 측면 컷백 후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켰습니다. 이제 측면 돌파 후 컷백 여기까지 실현시켰으면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컷백을 받고 슈팅을 해서 골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선수로 적합했던 선수가 바로 아센시오 선수였습니다.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이나 PSG 시절에서 가끔 윙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슛을 가져가 득점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으며 측면에서부터 중앙으로 들어오는 컷백을 논스톱으로 처리해서 득점을 잇는 경우가 많았던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에메리는 PSG 주전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전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센시오도 전술에 맞아서 단순히 데려온 게 있긴 하겠지만 팀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해본 베테랑이 없었던 상황이기에 우승 경험이 많은 아센시오를 데리고 와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로도 기용하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측면 돌파 후 컷백 그리고 왼발 논스톱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에 사실 디사시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 상대와의 경합에서 밀리는 매티캐시를 대처하여 디사시를 풀백으로 기용하면서 수비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만들었습니다. 임대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라인을 못 맞추면서 실점에 가담했지만 그 뒤부턴 악착같이 쫓아가서 슈퍼태클 그리고 공중볼은 웬만해선 다 따고 측면에서 상대 선수들이 몸으로 경합하면 디사시는 오직한 피지컬로 경합을 다 이겨내며 공을 탈취해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수들이 안심하고 공격하기 쉽게 측면 뒷공간을 완전히 틀어 막았습니다. 이렇게 허투루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했던 임대 선수들이 알고 보니 챔피언스 리그 경쟁에 불을 지필
펼칠 장작 같은 존재였고 지금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굿이브닝. 에메리는 항상 팀이 재정적 제약과 성적이 안 좋을 때 등장하여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거나 저비용 고효율의 선수를 영입하여 팀을 강팀으로 탈바꿈시키는 감독입니다. 빌라 감독으로 부임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에메리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메리가 PSG, 아스날에서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해서 일찍 짐을 싸고 나온 일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선수들과의 트러블은 전혀 없고 지시한 역할대로 선수들이 잘 수행해주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빌라에서 좋은 역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29라운드 기준 9위이긴 하지만 9경기 남았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거진 따놓은 5위 자리도 승점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에메리의 손길이 닿는다면 챔피언스리그를 이번 시즌에도 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담으로 감독으로서 뛰어난 성과를 올릴 때가 세비야, 비아레알 그리고 현재 아스톤빌라 시절로 하필 전부 다 빌라가 들어간 팀이라서 아스톤빌라에서 성공한 이후로 타고난 빌라 전용 감독이라는 드립도 나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